이번 시간에는 9장 5절 내적과 외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2차원도 4차원, 5차원 그 이상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떤 두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A라는 벡터의 좌표가 A1, A2, A3, B의 좌표는 B1, B2, B3 이렇게 두 벡터가 있을 때 두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을 기호로 A, B 이렇게 점을 찍어서 다트를 찍어서 A, B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계산을 하면 어떤 스칼라가 되는데, 즉 어떤 수가 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두 벡터에 대응하는 좌표끼리 곱하고 더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그 결과를 모두 더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A.B는 A1B1 플러스 A2B2 플러스 A3B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것이 내적의 정의입니다. 자, 우선 그럼 정의를 했으니까 이 방식으로 계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2차원 공간에 두 벡터가 있어요. 하나는 좌표가 2,4, 또 하나는 3,-1입니다. 내적을 구해라. 자, 그렇다면 역시 정의한 방식대로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해요. 2 곱하기 3, 그리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합니다. 4와 -1을 곱해요. 그 결과를 다 더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6, -4 이렇게 된 거니까 더하면 2가 되지요. 이 두 벡터의 내적은 2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3차원 공간에서 두 벡터를 꺼내 볼게요. 좌표를 가지고 표현했어요. 하나는 -1,7,4, 또 하나는 6, 2, -2분의 1. 두 벡터의 내적은 첫 번째 성분 -1과 6을 곱합니다. 두 번째 성분끼리 7과 2를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4와 -2분의 1을 곱하고 다 더해주면 돼요. 첫 번째 값은 -6, 두 번째 값은 14가 되겠고요. 세 번째 값은 -2, 다 더하면 6이 되지요. 두 벡터의 내적은 6이다. 이렇게. 그 결과는 스칼라입니다. 내적을 계산하면 어떤 수다, 스칼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표준기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표현해서 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벡터는 i 플러스 2j 마이너스 3k. 두 번째 벡터는 2j 마이너스 k. 똑같아요. i 앞에 곱해진 수들이 첫 번째 성분이니까 i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곱하고 j 앞에 곱해진 수가 두 번째 성분이니까 j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곱하고 k 앞에 곱해진 수가 세 번째 성분이니까 k 앞에 곱해진 수끼리 곱하고 다 더해주면 돼요. i 앞에 곱해진 수 1과 이 두 번째 벡터는 없으니까 0이지요. 0을 곱하고 두 번째 j 앞에 곱해진 2와 2를 곱하고 k 앞에 곱해진 -3과 -1을 곱하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0과 4와 3을 더했으니까 7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한 내적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A하고 A하고의 내적은 A의 크기를 제곱한 것하고 같아요. 정의대로 계산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A하고 A하고의 내적은 A의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A의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다 더하니까 A의 첫 번째 성분의 제곱 플러스 두 번째 성분의 제곱 플러스 세 번째 성분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루트 씌운 값
A1의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 플러스 A3의 제곱. 이 루트 씌운 값을 전체 제곱한 거니까 이 루트 씌운 값이 루트 좌표를 제곱도 한 것. 이게 바로 그 벡터의 크기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 게 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A와 A의 내적은 A의 크기를 제곱한 것과 같다. 어렵지 않죠? 두 번째, A.B는 B.A하고 똑같아요. 내적은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 A.B의 i번째 성분끼리 곱한 값을 볼까요? AI 곱하기 BI. 그렇죠? B.A에서 i번째 성분끼리 곱한 값은 BI 곱하기 AI. 그렇죠? 근데 AI, BI가 전부 어떤 수니까 예, 실수를 곱할 때 순서를 바꿨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AI, BI는 순서 바꿔서 BI, AI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A.B는 B.A하고 같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자, A.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 하고 같아요. 이렇게 내적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 i번째 성분을 비교를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값은 i번째 성분 AI와 BI 플러스 CI를 곱한 거죠. 오른쪽에 있는 값은 A.B의 i번째 성분은 AI, BI. 그렇죠? A.C의 i번째 성분은 AI, CI. 그걸 두 개 더한 거니까 왼쪽에 있는 이 값과 같죠. 그렇죠? 예, 실수는 이렇게 곱과 합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 같아요. 그렇죠? 네 번째, A라는 벡터에 여기 알파, 그리스 문자로 쓴 것은 스칼라를 표현하는 걸로 약속을 하겠습니다. 알파라는 스칼라, 예, 그리스 문자로 쓴 것은 스칼라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할게요. 자, 어떤 벡터에다가 스칼라를 곱했어요. 그 결과가 되는 벡터와 또 다른 벡터 B와 내적을 계산했어요. 그렇다면 이 스칼라는 A에 곱해져도 되고 B에 곱해져도 돼요. 예, 그래서 B에다가 알파 곱한 벡터와 A의 내적을 계산해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스칼라를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도 됩니다. 예, 해서 A.B와 알파를 곱한 것하고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마찬가지 i번째 성분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알파 AI 곱하기 BI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알파가 B 앞에 곱해줘도 AI 곱하기 알파 BI 이렇게도 같죠? 알파를 끄집어내서 알파에다가 AI, BI 이렇게 곱해도 똑같죠? 그렇죠? 다 같은 값이니까 이 4번이 성립합니다. 다섯 번째, 0벡터라는 어떤 그 특별한 이 벡터와 어떤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도 그 값은 0이 되죠. 예, 여긴 벡터고요. 소문자로 쓴 것은 벡터. 이렇게 0하고 쓴 것은 스칼라입니다. 예, 이렇게. 자, 이건 너무 당연하죠. 0벡터의 좌표는 0,0,0이라고 했으니까 A의 좌표하고 곱하고 더하면 다 0이죠. 0 곱하기 A1 플러스 0 곱하기 A2 플러스 0 곱하기 A3 0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0벡터하고 어떤 벡터하고 내적을 계산하면 0이다. 예,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이런 성질을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적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서 대응하는 성분끼리 곱하고 더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는데 예,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정의를 쓰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닙니다. 두 벡터의 크기를 알고 두 벡터의 사이각을 안다면 역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벡터 A와 B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벡터 사이의 각, 그 각을 세타라고 하면 A.B, A하고 B의 내적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하고 같아요. 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자, 우리 앞에서 벡터를 설명했듯이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B라는 벡터가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원점에 이렇게 표준 위치로 갖다 놓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A라는 벡터의 이 화살표의 끝, 종점이죠. 이 종점에서 B라는 벡터, 이 화살표의 끝, 종점,
여기서 이리로 가는 화살표, 이 벡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벡터를 계산할 때 시점이 A고 종점이 B가 되는 그런 벡터가 만들어진 거죠. 계산하는 규칙, 기본 규칙이 종점 마이너스 시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종점 마이너스 시점. 자, 그렇다면 종점은 B라는 벡터고 시점은 A라는 벡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B-A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삼각형이 하나 생겼죠. 이 세 개의 벡터가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이쪽 변의 길이는 당연히 이 벡터의 크기죠. A의 크기. 이만큼 변의 길이는 이 벡터의 크기니까 B의 크기. 그렇죠? 그렇다면 이 변의 길이는 이 벡터의 크기니까 B-A의 크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A와 B 사이각이 세타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있고 여기 사이각 세타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코사인 제2법칙에 의해서 이 관계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쪽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은 이쪽 두 변 제곱해서 더한 것 A의 크기의 제곱,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크기, B의 크기 거기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것하고 같다. 이것이 코사인 제2법칙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양쪽을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의 것부터 B-A라는 벡터의 크기를 제곱한 거니까 조금 전에 그 내적의 성질을 봤죠.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내적이에요. 그래서 B-A와 B-A의 내적이죠. 그렇죠? 근데 내적은 분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역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B-A를 한 덩어리로 보고 분배해 볼까요? 이렇게 다트 계산하고 이렇게 다트 계산하는 걸 빼주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앞에 곱한 것은 B-A와 B의 다트. 그렇죠? 뒤에 건 뺄 건데 A하고 이것의 내적.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역시 이것도 B-A 이제 두 개로 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이 뒤에도 이렇게 분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앞에 거부터 분배하면 B.B 그리고 마이너스 A.B 그렇죠? 뒤에 거 B.A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B.A 그렇죠? 뒤에 거 마이너스 뺄 건데 A.A를 뺄 거예요. 그걸 또 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플러스 A.A 그렇죠? 자, 그런데 금방 A.B라는 것은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고 했어요. B.A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그러면 A.B를 두 번 뺀 거니까 마이너스 2A.B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결과는 B.B 마이너스 2A.B 플러스 A.A죠. 그렇죠? 다시 이걸 정리하면 B와 B의 내적은 B의 크기의 제곱, A하고의 내적은 A의 크기의 제곱.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의 값은 B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A의 크기의 제곱.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것과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를 하면 A의 크기의 제곱 상세에서 없애요. B의 크기의 제곱 역시 상세에서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럼 남는 것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A.B는 마이너스 2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곱해져 있으니까 이것도 상세에서 없애버리면 남는 것끼리 같아야 되죠. 예, 그 결과가 A.B는 여기 남은 거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내적을 이렇게 두 벡터의 크기를 알고 사이각을 알면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선 이 식을 써서 계산을 먼저 해볼게요. 예제 2번 보세요. 두 벡터 A와 B가 있을 때 그 길이가 A의 크기는 4, B의 크기는 6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리고 그들 사이의 각이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A.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조금 전에 그 식을 쓰면 되겠죠. A.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하고 같다. 그렇죠?
근데 A의 크기, B의 크기, 사이각이 다 주어졌으니까 계산할 수 있겠죠. A의 크기는 4로 B의 크기는 6으로 사이각 세타는 3분의 파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A 답 B는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4, 6, 2분의 1 곱하면 24에 2분의 1 곱한 거니까 12가 되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내적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0벡터가 아닌 두 개 벡터를 가지고 왔어요. A와 B, 그 사이각은 세타라고 했다고 하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A 닷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와 같아야 되니까 이 식을 코사인 세타로 정리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로 정리하면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이 값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닷 B와 같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 수학 1에서 1학기 때 배웠던 역삼각 함수, 코사인의 역함수 알죠? 아크 코사인. 그렇다면 세타가 코사인에 의해서 이 값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대응되는 거니까 거꾸로 코사인의 역함수는 이 값을 세타로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걸 표현하면 사이값 세타는 아크 코사인 A의 크기 B의 크기분의 A 닷 B다. 이렇게 사이값을 구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사이값은 정의를 한 겁니다. 이게 사이값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두 벡터의 사이값은 아크 코사인으로 정의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1학기 때 아크 코사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각은 아크 코사인으로 정의됐기 때문에 세타는 0 이상 파이 이하 이렇게 약속을 한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다면 우리는 두 벡터 사이각을 이렇게 재는 것이 아니고 이쪽 180도보다 작은 쪽을 잰다. 이게 두 벡터의 사이각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 사이각은 항상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180도를 넘어가는 각으로 재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작은 각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하는 방식은 아크 코사인 이렇게 주어진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타는 아크 코사인 A의 크기 B의 크기분의 A 닷 B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써서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두 벡터 A는 2, 2, 마이너스 1, B는 5, 마이너스 3, 2다. 두 벡터 사이각을 구해라 그랬어요. 아크 코사인으로 표현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 각이 몇 도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냥 그 수로 아크 코사인으로 표현만 해주면 되고 몇 도인가라는 게 궁금하다면 코사인 표를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려운 게 없겠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식을 쓰려고 하니까 두 벡터의 크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적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A의 크기는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렇죠? 2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고 루트. 그렇죠? 4, 4, 1 더하면 9니까 루트 씌우면 3. 그렇죠? B의 크기 역시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됩니다. 5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면 25, 9, 그리고 4 더하면 38. 루트 씌웠으니까 B의 크기는 루트 38.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 닷 B라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A 닷 B는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세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다 더하면 되죠. 첫 번째 성분끼리 2 곱하기 5, 두 번째 성분끼리 2 곱하기 마이너스 3, 세 번째 성분끼리 마이너스 1 곱하기 2. 그렇죠? 10과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2가 되죠. 두 벡터의 내적은 2.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A 닷 B. A의 크기 3이고 B의 크기 루트 38이고 A 닷 B는 2였어요. 3 곱하기 루트 38분의 2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사이각은 아크 코사인하고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타는 아크 코사인 이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돼요. 3 루트 38분의 2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만 쓰면 답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이제 코사인 표에서 찾으면 대략 84도 정도 되는데
83.9 얼마 얼마 이렇게 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해서 몇 동가가 궁금하다면 이렇게 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은 여기까지만 쓰면 됩니다. 해서 이 두 벡터의 사이각은 아크 코사인 3루트 38분의 2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벡터의 사이각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특별하게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세타가 두 벡터 A와 B의 사이각이면 A 닷 B는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개의 벡터가 A와 B가 이렇게 수직이다라고 해볼까요? 수직이면 세타라는 것은 2분의 파이죠. 90도. 그렇죠? 도로 표현하면 90도. 그렇다면 이 90도를 여기 세타에 대입하면 코사인 값은 0이 되죠. 그렇죠? 코사인이 0이면 당연히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해도 0이니까 A 닷 B도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면 두 벡터의 내적은 0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걸로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림처럼 두 벡터가 수직이면 A와 B가 수직이다. 이런 기호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그림. 이건 수직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벡터가 수직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벡터가 수직이다라는 것은 이제 A와 B의 내적이 0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정의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 정의를 써서 어떤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인가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2i 플러스 2j-k라는 벡터와 5i-4j 플러스 2k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인 걸 보여라 그랬어요. 이제 내적을 계산해 보면 되겠죠? 두 벡터의 내적을 계산해 봅니다.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돼요. 성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 성분끼리 i 앞에 곱해진 거 2 곱하기 5, 두 번째 성분끼리 j 앞에 곱해진 거 2 곱하기 마이너스 4, 세 번째 성분끼리 k 앞에 곱해진 거 마이너스 1 곱하기 2. 다 더하면 10,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그렇죠? 다 더하면 0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내적이 0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사형이라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형, 영어로 떨어뜨렸다라는 뜻으로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프로젝션이라는 뜻으로 PROJ 여기까지만 써서 기호를 우리가 표기를 할 거고요. 자, 어떤 두 벡터가 있어요. A하고 B. 그때 벡터 B를 벡터 A에다가 떨어뜨렸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할 거예요. B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에 떨어뜨렸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A라는 벡터, 즉 떨어뜨렸다, A에 떨어뜨렸다라고 했으니까 A를 지면, 땅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땅, 지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것은 A를 포함하는 직선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A를 포함하는 직선, 벡터 A를 포함하는 직선, 이렇게 직선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럴 때 B라는 벡터는 우리 앞에서 벡터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준 위치에 두면 여기 원점이지요. 그렇죠? 표준 위치에 두면 이 벡터라는 것은 결국은 시점이 원점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표준 위치에 갖다 놓은 이 벡터를 얘기할 때는 시점은 항상 원점이에요. 그렇다면 시점을 얘기할 이유는 없어요. 얘기 안 해도 원점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벡터는 이 벡터의 종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B라는 것하고 이 화살표의 종점이 되는 B라는 점하고, 그렇죠? 소문자로 쓴 것은 벡터입니다. 대문자로 쓴 것은 점이고요.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벡터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벡터의 종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표준 위치로 놓으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준 위치에 있는 이 벡터를 그냥 이 종점이 되는 이 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A를 포함하는 직선, 이 지면 위에 점이 하나 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면 위에 공이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중력을 받아서 뚝 떨어지겠죠. 수직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 과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떨어지면 여기 떨어졌죠. 그렇죠? 이걸 다시 벡터로 생각해서 여기 원점을 시점으로 갖는 이렇게 가는 이 화살표, 이 벡터, 예, 이 벡터를 B라는 벡터를 A라는 벡터에 떨어뜨린 사형이다. 그런데 벡터예요. 그러니까 벡터 사형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B의 벡터 사형. 근데 어디에 떨어뜨렸냐? A에 떨어뜨렸죠. A 위로의 B의 벡터 사형. 이렇게 이름을 줍니다. 당연히 어디에 떨어뜨렸다라는 이 지면 역할을 하는 벡터가 바뀌면 당연히 바뀌죠. 그렇죠? 지면이 이렇게 와 있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B라는 벡터가 이 지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면 사형은 여기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벡터 사형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떨어뜨렸냐라는 얘기도 해야 되지만 어디에 떨어뜨렸냐라는 얘기도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B를 A에 떨어뜨렸다. 이것을 A 위로의 B의 벡터 사형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프로젝션, PROJ까지만 쓰고요. B의 벡터 사형이죠. projection of B, B의 벡터 사형. 해서 projection B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A에 떨어뜨린 거죠. onto A, A에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projection하고 B 사이에다가 써요. 반 칸 내려서 씁니다. 같은 선상에 안 쓰고 이렇게 projection B는 같은 선상에 A는 반 칸 내려서. 어렵지 않죠? 읽을 때는 projection A, B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projection A, B 어렵지 않죠? 프로젝션인데 A에 떨어뜨린 거다, B를 떨어뜨린 거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projection of B onto A라는 의미를 가져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자, 그런데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사이각이 이렇게 90도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A를 포함하는 직선은 여기 있고요. 지면 B라는 벡터는 여기 공처럼 이렇게 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지면에 떨어지면 수직으로 여기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프로젝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프로젝션 AB는 이런 방향의 벡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이각이 AB 사이각이 2분의 파이보다 작으면 B를 A에 떨어뜨린 벡터 사형 프로젝션 AB 이것은 A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렇죠? 같은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예, 세타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가면 그러면 프로젝션 AB하고 A하고는 예,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볼 때는 이것하고 A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A하고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이것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반대 방향을 볼 때는 이 프로젝션하고 A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A하고 반대 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이것의 크기를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프로젝션 AB를 구할 수 있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이 벡터 사형을 계산을 해볼게요. 금방 얘기한 것이 양쪽 방향이 있었는데 예, 어떤 방향이든 똑같으니까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반대 방향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A와 반대 방향의 단위 벡터에다가 그 프로젝션의 크기를 곱하면 된다.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타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A를 포함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원점이고 이렇게 B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B를 이렇게 A를 포함하는 이 직선의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이렇게 프로젝션이 나오죠. 예, 이것이 프로젝션 AB. 그렇죠. 자, 그렇다면 프로젝션 AB는 A하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A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 우리 앞에서 배웠죠? A에다가 A의 크기 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프로젝션의 크기를 갖다 곱해주면 바로 이 벡터예요. 그렇죠? 단위 벡터에다가 이 크기를 곱했으니까 이 벡터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크기는 여기 세타가 있으니까 수직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여기 직각삼각형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B라는 이 벡터는 빗변 역할을 하죠. B의 크기. 그렇죠? 그렇다면 이 크기는 여기 밑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밑변은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해서 여기다가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세타 조금 전에 두 벡터 사이각 얘기할 때 배웠어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 값이 A 닷 B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로 A 닷 B를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A의 크기, B의 크기분의 A 닷 B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B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 그리고 A의 크기분의 1 이것을 A라는 벡터에 곱한 건데 코사인 세타가 A의 크기, B의 크기분의 A 닷 B였으니까 정리해 볼까요? 여기 B의 크기, 분모의 B의 크기 약분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남는 것하고 이것하고 곱했는데 여기 분모에 A의 크기가 있으니까 분모에 A의 크기가 두 번 곱해지죠. 분자는 A 닷 B. 그렇죠? 그게 A라는 벡터가 곱해진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프로젝션 AB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분자 A 닷 B 곱하기 A라는 벡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기억해 두세요. 프로젝션 AB를 어떻게 구할 거냐? 식만 알면 되겠습니다.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 닷 B 곱하기 A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제 프로젝션 AB, 벡터 사형을 계산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 밑변의 길이 역할을 하는 B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을 이름을 줄 거예요.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A 위로의 B의 스칼라 사형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기억해 주시고요. 스칼라 사형은 기호로 이렇게 쓸 겁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값이 성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컴포넌트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컴포넌트. 자, 그런 뜻으로 COMP까지만 쓸 겁니다. 해서 컴포넌트 A, B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컴포넌트하고 B는 역시 같은 선상에 A는 반칸 내려서 씁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씁니다. 자, 그렇다면 컴포넌트 A, B는 금방 정의한 대로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금방 A의 크기, B의 크기분의 A 닷 B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P의 크기 약분하면 이렇게 남았죠. A의 크기분의 A 닷 B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B의 A 위로의 벡터 사형은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 닷 B 곱하기 A라는 벡터다. 벡터 사형은 벡터죠. 그렇죠? B의 A 위로의 스칼라 사형은 컴포넌트 AB라고 쓰고 계산은 A의 크기분의 A 닷 B. 계산한 거니까 이 값이 뭔가요? A의 크기, A 닷 B 다 스칼라였죠? 예, 이건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스칼라 사형은 스칼라고 벡터 사형은 벡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예제 하나를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5번 보세요. A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2, 3, 1, B라는 벡터는 1, 1, 2다. A 위로의 B의 벡터 사형과 스칼라 사형을 구해라 그랬어요. A 위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B의 사형을 구하는 거고 이게 바뀌면 값도 바뀌겠죠. 예, 연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벡터 사형은 프로젝션 AB, A 위로 B의 벡터 사형이니까 이렇게 쓰기로 했고 스칼라 사형은 컴포넌트 AB, A 위로의 B의 스칼라 사형. 그렇죠? 근데 계산하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공식. 프로젝션 AB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 닷 B 곱하기 A라는 벡터다. 그렇죠? 스칼라 사형, 컴포넌트 AB는 A의 크기분의 A 닷 B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계산해야 되는 것이 A의 크기가 필요하고 A 닷 B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예, 계산해 볼까요? A의 크기, 좌표를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 씌우면 되죠. 여기 있죠? 이걸 가지고 오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죠? 4, 9, 1 다 더하면 14 루트 씌웠으니까 A의 크기는 루트 14 어렵지 않죠? A 닷 B, A 닷 B는 첫 번째 성분끼리 마이너스 2와 1을 곱합니다.
두 번째 성분끼리 3과 1을 곱해요. 세 번째 성분끼리 1과 2를 곱해요. 그리고 다 더할 건데 마이너스 2 플러스 2 없어지고 3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A의 크기가 루트 14였으니까 A의 크기의 제곱은 14가 되고요. 다 됐죠? 예. 그렇다면 프로젝션부터 프로젝션 AB는 A의 크기의 제곱분의 A 답 B인데 A의 크기의 제곱은 14, A 답 B는 3, 14분의 3A다. 그렇죠? A라는 벡터는 좌표가 마이너스 2, 3,1이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14분의 3이라는 스칼라를 곱해서 얻은 벡터다. 그렇죠? 좌표로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7분의 3, 두 번째 성분 14분의 3을 곱하면 14분의 9, 세 번째 성분 1에다가 14분의 3을 곱하면 14분의 3 이렇게 됐죠. 그렇죠? 프로젝션은 이런 벡터입니다. 컴포넌트 A의 크기 루트 14였어요. A 답 B 3이었죠. 그렇다면 컴포넌트 AB는 루트 14분의 3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이번 시간은 사형까지, 벡터 사형, 스칼라 사형,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